이번 시간에는 식물계의 비종자 관다발 식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시 한번 식물계의 개통수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관다발 식물의 기업 및 특성, 그리고 비종자 관다발 식물의 대표적인 양치류, 즉 고사리류의 생활사, 그 다음에 비종자 관다발 식물은 어떻게 구성된 분류가 되는지를 다루고요. 그리고 관다발 식물의 역사,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식물계 개통수를 다룬 뒤에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선태류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개통수에서 육상식물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분지되어 식물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배가 보호된다는 것, 그리고 관다발의 출현, 그리고 종자의 발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육상식물들은 이제 어린 포자체인 배가 배우체에 보호되는 그러한 형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들을 육상식물, 유배식물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특징은 모든 식물에서 보이는 특징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육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또 다른 형질인 관다발의 발달, 즉 양분을 지상부로 원활히 공급해 주기 위한 관다발 조직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관다발이 없는 비관다발 식물과 관다발 식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어린 배를 보호하는 방식에 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배가 보호막에 보호되는 형태인 종자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종자의 출현 이후 하게 된 식물들을 이제 종자식물이라고 하고, 관다발 식물 중에서 종자를 가지지 못한 이들을 이제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라고 합니다. 비관다발 식물인 선태류에는 선류, 뿌리끼류, 테류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들은 비관다발, 즉 관다발이 없기 때문에 키가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축축한 장소에서 습기가 많고 축축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이끼류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양탄자처럼 키가 작게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끼들은 생활사에서 어느 식이냐, 배우체식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이끼류들의 모습들은 배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상식물들은 다세포성의 배우체와 다세포성의 포자체가 서로 교대로 생활사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반수체, 즉 N인 배우체가 이 선태류에서는 생활사에서 가장 우세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배체인 EN인 포자체는 배우체의 의존, 즉 배우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배우체에 의존하는 형태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선태류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축축하고 수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장정기에서 생성이 되는 정자가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러한 물기를 따라서 헤엄을 쳐서 장난기 내에 있는 알세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관다발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광합성을 위한 잎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지탱하고 또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해서 지상부 조직으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태류에서는 즉 가짜 뿌리,
즉 진정한 뿌리 역할을 양분을 흡수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상 부위를 지지하는 기능만 해주는 가근이 존재할 뿐입니다. 태류인 우산이끼의 생활사에서도 역시 살펴보면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배우체입니다. 그러면 포자체는 여기는 어디 있느냐? 요 암 배우체의 밑에 있는 장난기 밑에 수정된 접합자가 포자체로 자라게 되고,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경우에 아주 작은 포자체만을 생활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태류에는 우산이끼류가 대표적이며, 이 우산이끼류들은 그늘진 곳에 자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이 태류에 속하는 이끼들의 요 모습들은 모두 다 배우체입니다. 또한 무성생식 시기에는 이 구조를 보면 여기에 세포 덩어리가 따로 튀어나와서 독립된 배우체로 생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우를 이제 무성생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즉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배우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식의 포자체는 어디 있느냐? 돋보기로 봐야 될 정도로 이 작은 즉 암배우체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장전기에서 정자가 와서 접합이 되면 이 접합자가 포자체로 성장하게 되고, 이 포자체는 암배우체의 배우자병에 즉 장난기에 자그맣게 달려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둥그런 포자를 만들어내는 포자낭과 그리고 배우체의 조직에 포자낭을 고정시켜주는 발, 그리고 배우체에서 양분들을 포자낭에 공급을 해주는 삭병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발, 삭병, 삭도는 포자낭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것들은 이제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태류입니다. 각태류는 뿔 각자, 즉 끝이 뾰족한 뿌리끼류들을 이 각태류가 해당됩니다. 이 각태류들은 배우체 위에 이렇게 녹색에 띄는 포자체가 길게 끝이 뾰족한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이들을 각태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포자체가 여러분 눈에 보일 정도로 훨씬 뚜렷한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녹색을 보이는 포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배우체 없이 생존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정도로 이 점이 태류랑 차이점이겠죠. 즉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엽록체를 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자체의 기공장치, 즉 수분 손실과 이산화탄소 흡수를 조절해주는 기공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공장치는 앞서의 태류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질입니다. 선태류에서 마지막으로 선류는 이끼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물이끼라든가 소리끼 등이 해당이 되고요. 아주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류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포자체가 되고요. 그 아래가 이제 배우체가 되는데, 즉 태류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포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태류에 비해서 각태류가 녹색을 띄었죠, 포자체가. 그런데 이 선류에서는 포자체가 녹색을 띄지 않는다는 점은 양분의 대부분을 배우체에 의존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태류와 즉 뿌리끼류와 차이점을 보이게 되고요. 이들 역시 그 초기에 포자체에 각 기공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각태류, 즉 뿌리끼리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다발을 가지고 있지 않던 비관다발 식물 선태류에서 또 다른 관다발을 가진 식물들이 따로 분리해서 기원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4억 2,500만 년 전인 고생대 실루리아계에 출현하게 됩니다. 아직 더 중요한 형질을 하나인 이제 종자는 아직 없지만 관다발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관다발이 발달하게 되면 어떠한 우위를 준다고 했었죠? 네, 키가 이제 자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선태류, 키가 작은 관다발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키가 작은 선태류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나중에 선태류를 이기고서 석탄기에 큰 숲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가지게 되죠. 여전히 아직 그 습한 환경에 서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유형성, 즉 꼬리에 달린 정자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습한 환경에 주로 서식을 하게 됩니다. 초기 관다발 식물의 친족들에게 모양을 보게 되면 가지가 갈라지는, 즉 양축 분자들이 가지가 갈라지면서 다수의 여러 개의 포자낭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포자들을 생성해낼 수 있고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죠. 여전히 진짜 여기 친족에서는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헛뿌리, 즉 지 기능만 해주는 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다발 식물이 선태류와 차이를 보는 가장 큰 특징 하나는 포자체가 우점하는 생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태류에서는 생활사에서 다수를 우점하는 시기는 배우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관다발 식물에 오게 되면 더 이상 배우체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양을 얻어서 생존할 수 있는 포자체가 생활사에서 우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다발계의 발달이라고 말 수 있겠죠. 관다발계는 물관부 그리고 체관부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들은 물관부는 가도관, 헛물관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는 물과 무기염료의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체관부는 유기물 수송, 즉 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들을 수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관부와 체관부의 발달로 인해서 이들은 키가 커질 수 있게 됐고, 또 이 커진 키를 지탱하기 위한 지지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도관에는 페놀류의 다량체인 리그닌이 생성이 되면서 리그닌에 의해 가지고 목질화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관다발 식물은 작은 키밖에 성장을 하지 못하던 선태류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큰 키를 이루면서 나중에는 큰 숲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태류에서는 헛뿌리만이 존재했었는데, 즉 뿌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물론 지지 기능도 있지만 물과 양분의 흡수 기능입니다. 선태류에서는 보이던 헛뿌리는 물과 양분의 흡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지 기능만 했었는데, 관다발 식물에서는 이것들이 뿌리고요. 이 뿌리들이 드디어 지지 기능과 함께 물과 양분의 흡수 기능하는 진정한 뿌리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잎의 진화입니다. 육상에서 경쟁은 빛에 대한 경쟁이죠. 그걸 위해서는 광합성 면적의 증가가 필요하고, 이것은 잎의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잎의 진화 과정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소엽과 대엽입니다. 소엽은 단인맥을 가지는 포자낭에서 변형이 되는 잎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단일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엽은 광합성 조직이 평평한 판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아까 분지된 가지들이 여러 개가 이제 융합이 되면서 하나의 잎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소엽이 단일맥이었던 데 비해서 대엽들은 다맥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포자엽과 포자의 변이입니다.
관다발 식물에서는 이제 포자낭을 갖는 변형된 잎인 포자엽을 포자낭을 갖는 변형된 잎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선태류에서는 포자를 만들어내는 포자낭이 포자체에 의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종류도 있었죠.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제 관다발 식물에서는 포자낭이 포자엽이라고 하는 어떤 잎의 형태에서 그 포자낭이 형성이 되고 이것들이 또 이 포자엽들이 모여가지고 수라고 하는 것은 솔방울 같은 형태를 말을 하고요. 동그란 이렇게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이제 구조체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포자엽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태류에서 보게 되면 포자가 한 가지 종류의 포자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자가 자라서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배우체가 된 뒤에 그 배우체에서 배우자낭인 장정기와 장낭기가 한 개의 배우체 또는 서로 다른 배우체에서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정자와 알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 관다발 식물을 오게 되면 드디어 이형 포자, 즉 두 가지 종류의 포자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소포자낭과 대포자낭, 큰 포자를 형성하는 대포자낭, 작은 포자를 형성하는 소포자낭, 이 두 가지 종류의 포자낭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대포자와 소포자를 만들어 생성하고 이 대포자와 소포자가 각각 대배우체, 소배우체로 자라게 되고 여기서 알, 정자가 형성이 된 뒤에 둘이 만나 수정이 되는 이런 생활사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의 특징들은 모든 관다발 식물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관다발 식물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형질들이 보여진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관다발 식물인 양치류, 고사류의 생활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아직 이형 포자를 보이지 않죠. 여기 보면 포자가 동형의 포자를 보이게 되고 이 포자들이 이제 어린 배우체를 자란 뒤에 이제 성숙한 배우체로 자라게 되고 이 성숙한 배우체에서 이 경우는 이제 한 개체에서 장정기와 장낭기가 형성이 되는데 장정기에서 형성된 정자는 물을 따라 유형을 해서 장낭기의 알과 수정을 이루어지게 되고 이 수정된 접합자는 이제 초기에는 배우체에 의존해서 자라지만 이후에 스스로 성숙한 포자체는 독립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 포자체에서 이제 포자낭이 형성이 되는데 양치류, 고사리류 같은 경우 이 포자낭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포자낭군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포자낭군은 이제 포자엽의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자낭군에 속해 있는 하나의 포자낭에서 포자낭 속에 있는 포자 모세포가 다시 포자를 생성한 형태의 생활사를 보이게 됩니다. 종자를 생성하지 않는 비종자 관다발 식물들은 크게 석성식물과 양체식물로 나눠지고 먼저 석성식물을 살펴보면 아까 잎의 진화 중에서 소엽, 즉 단일매를 가지는 소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로 석송, 부처선, 물부추류 등이 석성식물에 해당이 되고 석성류 같은 경우에 이제 포자 엽들이 모여서 이렇게 솔방울 같은 포자수를 형성을 하게 되고 얘들은 이제 포자들이 동형포자 그에 비해서 부처선류들은 이제 이형 포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부추류 역시 이형 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치식물에는 솔잎난 그리고 속세류 그리고 진정양치류, 우리 보통 말하는 고사리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들은 아까 석성식물이 소엽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들은 이제 대엽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솔잎나님 같은 경우에 꼭 고대 친족과 비슷해서 원시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분자생물학적 결과에 의해서 현재 양치식물의 걸 볼 수 있고 잎과 뿌리가 진화 과정 중에서 사라진 것, 소실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엽에 속하지만 그 전형적인 이런 대엽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세류 같은 경우에 역시 포자수를 여기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포자낭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양치류, 고사리류 같은 경우에 다수성 맥의 잎, 대엽을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잎들의 포자엽에서 뒷면에 포자낭들이 있는 포자낭군을 형성한다는 것을 양치식물 중에서 진정양치류, 고사리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루리아기에 등장을 한 씨 없는 관다발 식물, 즉 비종자 관다발 식물들은 큰 키로 자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선태류의 경쟁을 이기고서 석탄기에는 이렇게 숲을 대형 큰 목본 숲을 형성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석탄을 형성하는 기본 물질이 되게 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종자 관다발 식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